네, 시장은 지금 11시 16분에는 오늘 오전 아침 상황과 함께 큰 변화는 없는 흐름들입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시장 중심 포인트들 잡으면서요. 전략 세울게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12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하는데 우리는 뭐 올 최고치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2,800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좀 정체되어 있는 흐름들인데요. 이번 주 어떤 거를 포인트로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속상한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뭐 4만 포인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일단 뭐 큰 이벤트들은 좀 끝이 난 상황이고 다만 이번 주에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뭐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지난주부터 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이제 코스피하고 또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개별 있습니다. 종목 이슈들이 좀 네, 그 시총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맞아요. 좀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조금 아직까지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조금 어수선한 어수선하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변동성 자체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코스닥을 제외하면 그 개별 종목 이슈니까요. 그들을 제외하면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시장의 변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빅스 흐름을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하는 이제 빅스 지수인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져 있냐 하면요. 여기 최근에 이 정도 선까지 떨어지면 거의 바닥권입니다. 대신에 이제 더 빠질 게 없으면 보통은 위로 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위로 튄다라는 것은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여기서 머물러 준다라면 큰 이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수준이면 더 빠지기보다는 뭔가 이슈가 생기면 위로 튈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빠져 있는 상태다 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빅스랑 미국의 S&P 500 지수를 같이 이제 그려놓은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로 튈 때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낮아진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어떤 이슈로 튈 때 지수가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시장이. 그럼 미국이 만약에 주춤한다면 우리는 미국 대비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두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이 뭐 빅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제가 지난번에 V코스피라는 변동성 지수가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기 고점이었습니다. 네. 때마침. 자, 이게 노란색이 코스피, 네, 검은색이 V코스피 변동성 지수거든요. 그때 이 V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20을 우리도 역의 관계가 나타나네. 20을 상회했을 때 과거도 보면 그때가 지수는 저점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다뤘었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그래서 바운딩을 했었죠. 역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V코스피도 꽤 20선 위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한 상태고 여기에서 만약에 더 떨어지지 않고 멈춰준다라면 지수는 당분간 2,700과 2,800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네. 거기에서 좀 갇히는, 그죠? 박스권에서 좀 갇히는 그런 흐름들을 일단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수요일 정도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시장의 금리라든지 환율의 방향이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큰 이벤트는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날 알려질 것이고 미국으로는 22일 날 나올 텐데 이게 이제 테크 섹터, IT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 정도 굵직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이벤트가 6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아스코의 초록이 공개가 되죠. 이 HLB가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를 약간 이제 엄cid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선방을 했습니다. 네. 다른 뭐 알테오젠이나 다른 바이오주들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초록 발표되는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 각계 전투, 개별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바이오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 뭐 오스코텍이나 그다음에 ABL 바이오, ST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초록 공개될 때 움직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주요 바이오주들이 HLB를 제외하면 지난주에 이렇게 흐름을 보였는데,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투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한번 쏠리면 확 안 좋아졌다가 다 같이 좋아지면 확 좋아지는데, HLB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요 바이오주들이 올랐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제는 그들 것이고 우리는 다른 거고, 오히려 이거를 약간 이벤트의 소멸 정도로 불확실성 해소 정도로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번 주에는 혹시 계속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수급도 한번 보시면요. 검은색이 이 바이오 업종의 기관 투자가들의 20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 바이오 쪽에 물을 흐리기보다는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 체크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 주셨고요. 국내는 그게 V코스피다. 찾아보려는데 안 나오는데요. 종목에 치시면 안 되고 이게 지수이기 때문에요. 지수 항목에서 찾으시면 V코스피가 나와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는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만큼 못 쫓아가면서 약간 좀 다지기, 조정 정세가 나오는데요. 섹터나 종목 조건은 이번 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요즘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보니까 박사님 이제 진행하시는 내용 중에서 음식료 이야기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워낙 그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시장에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찾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저는 소비가 좀 양극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해외 뉴스를 찾아보니까 미국인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 뭐 거주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캠핑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뭐 음식도 이렇게 해먹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인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나마 우리 경기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이제 1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한번 확산을 좀 해보면, 지금 맥도날드에서 미국인들이 외식 물가로 인해서 지갑을 닫으니까 이게 할인 세트를 내놓는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그러면 이쪽 관련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아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월마트에도 어느 정도 좀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장 보고 하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오고 주가도 괜찮은 그런 그림입니다. 외식비를 좀 아끼는 분위기가 미국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마트의 주가는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추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상반기에 조금 1분기는 주춤하다가 최근에 신고가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은 우리나라 그러면 여기에 같이 뭔가 연결돼서 업종들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 전에 한번 국내 분위기 한번 보시죠. 네, 국내 뭐 요즘 날씨가 이제 더워지니까 냉면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가 냉면 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 한다라고 나오는데, 외식하기보다는 그러면 집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만들어 직접 해 드시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냉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가 주로 사 먹는 이런 음식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들이 이렇게 우상향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네요. 자, 관련해서 그러면 기업까지 한번 들어가 보면 지어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새벽 배송업체? 네, 맞습니다. 네, 오아시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대부분의 실적은 오아시스로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뭐 급등하는 그런 그림은 아닌데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저는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최근에 4개 분기 합산 영업이익을 그려보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가파르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은 10%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오아시스고, 그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 지어소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주문하면요, 내일 새벽에 신선식품을 이렇게 배달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업체죠. 자,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온라인 유통과 온라인 식품 쪽의 트렌드가 계속 매출이 이렇게 우상향 트렌드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들을 둘러싼 분위기,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조금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은 신선식품을 주문을 해서 내가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해 드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포인트는 최근에 왜 우리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이쪽으로 밸류업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1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주가 부양 의지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 다만 리스크 요인이라면 앞으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무나 알리 같은 이런 업체들이 만약에 신선식품 관련된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혹시 MS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중국 업체들이 얼마나 이 신선식품에서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국내에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사실 마켓컬리가 상장이 아직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쿠팡도 미국에 있고 나름대로 뭐 SSG, 그다음 롯데 뭐 마트,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지오소프트의 성장률이 높고 밸류에이션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오소프트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이 불황형 소비에서 한번 공부해볼 만한 1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 좋네요.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